안녕하세요. 널쏠리게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보건관리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오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미리 질문을 받았는데요. 총 15개로 추려봤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임상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보건관리자라는 직무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막 검색을 해보다가 이 정도는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돼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일을 전담하는 일이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학생 때부터 저는 사무직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 책상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사원증을 걸고 이러한 그런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꿈꿔왔었거든요. 그런 직무이면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보건관리자에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채용 공고를 보다가 운 좋게 지금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뭔가요? 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사 또는 간호사. 두 번째는 산업위생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는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 이런 쪽에 전공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하면은 여러분도 보건관리자 자격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조건인 간호사 면허 소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관리자 채용 시 간호학과 학점을 보나요? 병원 경력을 보나요? 대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하나요? 사실 제 주변 보건관리자 분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인서울도 있고 지방대 출신도 있고 임상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공이 산업 쪽 전공이세요. 그렇게 해서 보건관리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케이스도 되게 다양해서 딱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고 학점은 3.7 정도였고 간호학과 그리고 경험은 병원 5년 경력밖에 없었고 아예 보건관리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케이스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좀 다를 거고 인사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기업의 기준에 맞춰서 잘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상이 그리워진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 칼답이었나요? 저는 보건관리자로 이직을 하고 임상이 그리웠던 적은 없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동기가 없는 점이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임상에 있을 때는 또래들이 다 비슷했는데 저는 이제 보건관리자로 한두 명 이렇게 특별 채용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동기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동기가 없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관리자로서 힘든 점은 없나요? 보건관리자로서 힘든 점 있죠. 가장 힘든 점은 일을 저 혼자 해야 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임상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당장 못하고 있으면은 저희 동료가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어쨌든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막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 예를 들어서 전화나 이메일이 많이 온다고 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면 뭐 병원에 있을 때는 같이 도와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뭐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오로지 다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약간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규직으로 뽑는 데도 있고 계약직으로 뽑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임상 간호사와 보건관리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선택하라면 무조건 보건관리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임상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너무 바빴고, 교대 근무도 제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업무 강도라던가 그런 게 좀 너무 셌어요. 근데 지금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근직 근무고 8시부터 5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면서 주말도 다 보낼 수 있고 저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지만 당장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임상보다 보건관리자가 조금 더 맞고 좀 더 일적으로도 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은 보건관리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임상 때보다 비교해서 만족도도 더 높아요. 그 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병원 다닐 때 받았던 특권들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더 좋은 조건인가요? 대학병원 다닐 때 받았던 특권들이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이라던가 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료 한 번 받아본 적 없었고 연금도 너무 먼 미래 같은 일이어가지고 크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진료비 감면 이런 특권은 없지만 칼출, 칼퇴, 그리고 분위기도 수평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주 5일 근무하고 공휴일 다 쉬고 이러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더 당장 와닿고 이런 거를 즐길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9번째 질문입니다. 간호사처럼 프리셉터, 프리셉티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간호사 할 때는 그렇게 1대1로 가르쳐주고 했지만 보건관리자에서 인수인계는 아예 인수인계를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전임자분이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그냥 파일 전달해주고 큰 흐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끝이었어요.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주시는 그런 게 다였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하나 알려주잖아요. 뭐 주사 놓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아이유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차팅하는 방법 뭐 하나하나 1대1로 같이 따라가는데 보건관리자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질문입니다. 임상병리사나 의무기록사 등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보건관리자를 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예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두 번째는 산업위생기사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는 산업 쪽 관련 전공자 이렇게인데요. 임상병리사 면허 자체만 가지고서는 보건관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보건관리자를 하고 싶으시면 앞서 말한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이런 거를 취득하시면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준비하셨을 때 자료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네, 저는 보건관리자 취업을 준비할 때 사이트 많이 이용했는데요.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잡코리아, 그리고 직업건강협회 사이트, 그리고 또는 네이버에서 그냥 보건관리자 채용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직접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의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정보를 얻고 뭐 채용이 뜨나 안 뜨나 이런 것도 되게 자주자주 들락달락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근무할 때는 자료 어디서 얻으시나요? 네, 저도 이제
보건관리자 직무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야 됐고 공유를 받았어야 됐는데 입사하고 나서 보건관리자 카페를 이용했어요. 네이버 보건관리자 카페를 이용을 했고 거기에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완전 초반에는 그 오픈 카카오톡이 있어요. 보건관리자만을 위한 오픈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었는데 거기도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눈팅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건강협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직업건강협회라는 사이트가 보건관리자들을 위한 협회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협회에서 매달 교육도 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는 주로 직업건강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신청하고 다른 자료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보건관리자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격증을 딴 게 있나요? 네, 저는 2021년 11월에 보건관리자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사실 간호사 면허만 있는 것 자체가 보건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 직무가 처음이었고 좀 부족해서 저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셨나요? 우선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필기, 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공부는 성한당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독학을 했습니다. 그냥 책 보면서 혼자 계속 공부를 했고요. 공부한 기간은 필기, 실기 똑같아요. 한 달 정도 빡세게 공부를 했고요. 저는 퇴근하고 독서실 끊어가지고 거의 하루에 3시간 반,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4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좀 생소한 그런 용어나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필기, 실기 둘 다 한 번에 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관리자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회사에 산업장에 어떠한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사망사고가 나면 직접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과 보건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계약직을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아예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회사에서도 안전과 보건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서 보건관리자 전망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임상에 계시든 저처럼 임상을 나와서 다른 직무를 하고 계시든 우리 간호사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